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전 오늘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조정폭이 조금 크게 나왔죠. 어제 조정폭은 2월 3일 월요일, 그리고 조정폭은 5%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저께는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반등을 했다. 왜 그럴까요? 미증시가 다시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어저께 빠졌었던 이유, 미증시가 제가 안정권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불안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관세 부과. 자, 그러면 왜 돌려놨을까요?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 어디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미국 경기를 망치기 위함인가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 그렇죠. 최소한의 하락 추세를 가지 않는다는 상황이 된다면 뭐가 나옵니까?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 미증시가 빠진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럼 이런 상황이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경기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죠. 오히려 미국의 경기를 띄우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관세로 인한 하락 구간은요, 절대로 팔아야 되는 하락 구간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국 시장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종목.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횡보하거나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 횡보하는 종목 또는 올라가는 종목, 또는 시장이 횡보할 때 같이 횡보하거나 올라가는 종목. 그쵸? 무슨 얘기냐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알테오제는 뭡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물론 11월 달에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많이 상승을 했죠. 그쵸?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실적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실적은 적자예요. 그럼 왜 올라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알테오젠에만 이런 조건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알테오젠보다 더 강했죠. 시장이. 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AI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뭐 22년도까지는 바이오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3%까지 떨어지는 부분도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때 어저께 제가 알테오젠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쵸? 어제 찍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제가 분명히 한 이야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증시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떨어진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왜 매수해야 될까?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미증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고 집권이 시작됐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 그쵸? 레드웨이브가 있는 2년 동안은 이럴 일은 없다. 이런 지표조차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럼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면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주도주를 사야 된다. 주도주는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에는 오늘 좋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알테오젠 1,550억 규모의 자금 조달, SC 제형 생산 공장 및 M&A. 자, SC 제형으로 알테오젠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누구랑? 머크랑.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하락했었을 때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질만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상승한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차례의 조정은 필요했었고 그 한 차례의 조정을 가장 빠르게 마무리시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12월 달에도 그렇고 1월 달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어저께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계좌 인증까지 다 끝낼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떨어졌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정말 조금 과하게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 버린 거예요. 주봉으로. 그렇죠?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조정을 빠르게 끝냈다.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가 뭐였어요? 머크에서 할로자임 쪽으로 소송을 걸었네. 왜? 머크가 살아야 되니까. 머크나 알테오젠을 계약한 이유가 뭘까요? 알테오젠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할로자임도 SC제형을 알테오젠보다 먼저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로자임이 SC제형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머크가 알테오젠을 선택을 했을까요? 머크의 CEO는 변호사입니다. 로열티를 주는 막대한 계약까지 하는 데 있어서 특허 관련된 내용을 그쵸. 할로자임과 특허가 중복된다는 내용을 체크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애초에 이건 체크가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럼 왜 알테오젠을 선택했느냐? 할로자임보다 알테오젠의 SC 제형에 대한 특허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머크의 목적은 뭘까? 키트루다의 특허를 길게 가지고 가기 위함입니다. 머크의 주력은 키트루다거든요. 매출의 50% 이상을 키트루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허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형 변경으로 인해서 특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게 머크의 목적입니다. 딱 요거예요. 요것과 알테오젠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머크에서 할로자임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 때문에 할로자임에서 맞고소하면 알테오젠 매출이나 앞으로 잡혀있는 이익 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먼저 반영된 결과예요. 근데 머크에서 미쳤다고 먼저 걸었겠습니까? 그쵸? 이런 이유가 있다.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다 선반영한다. 만약에 할로자임에서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루머들이나 찌라시가 있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거 할로자임에서도 맞고소할걸? 근데 안 했습니다. 몇 달 지났어요? 한 달, 두 달. 두 달 이상 지났어요. 안 했어요. 할로자임에서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머크에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간에도 거래도 큰 폭으로 터졌고 3%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알테오젠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SC 제형 생산 공장 및 M&A를 위해서 1,550억을 조달했다. 자, 조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유상증자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RCPS 방식. 이게 뭐냐?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냥 그쵸? 우선주로 시비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선주를 가지고 요거를 그냥 직역하면 전환, 상환, 우선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우선주로 돈을 빌려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주가에는 악재죠. 근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증설 그리고 성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호재입니다. 왜? 앞으로 매출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에서 1,55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까지는 악재가 맞아요. 근데 뭐예요? SC 제형 생산 공장 더 확충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는 시작이 될 때가 됐으니까 올해 안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흑자 전환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제가 누차 계속 강조를 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19조 정도 되죠. 그럼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0조, 코스닥 1등입니다. 적자 기업이 코스닥 1등이야, 코스닥 쓰레기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은 주가가 올라야 온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45만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가더라도 25조. 여기까지는 뭐예요?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도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 왜? 연평균 1조 원 정도의 계약을 성사를 시킨 거니까. 일반적으로 기술 수출을 했다. 한 차례 자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다시 R&D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SC 제형을 가지고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강한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7배, 8배씩 올라가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뭐 비상계엄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그거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조정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뭐 실시간 타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자, 내용 보면 그래요. 시장 관련돼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종목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보면 2월 4일입니다.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제 매수한 알테오젠 오늘 6% 상승했다. 트럼프 관세 유예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게 미증시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당하고서라도 관세를 매기려고 할까요? 그게 자체 말이 안 되죠. 관세를 안 매긴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이런 이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증시로 인해서 부양을 하고 있는 국가예요. 한국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에서도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면 바로 나와서 방어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관세로 인한 건 뭐예요? 트럼프의 액션일 뿐이다. 앞으로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자, 내용 보세요. 관세는 트럼프의 의도다. 관세를 때렸는데 미국만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도 같이 내린다는 건 미증시와 연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도주 기준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한 부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2월 3일. 그쵸? 정확하게 2월 3일 어때요? 알테오젠 시간에 매수해라.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오늘 시가에 따라 붙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매수하라 그랬죠. 그런 결과 오늘 어때요? 6% 상승세.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가지 나쁜 점은 금리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8. 기준금리를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 발목을 잡을 수 있어도 시장을 망가뜨릴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주도주에만 집중. 주도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자, 태성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한 결과 단 며칠 만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안 볼 수 없겠죠. 알테오젠 제가 어저께도 매수를 했다 그랬죠. 보시면 여기 2월 3일 날 35만 2,500원 시간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37만 4천원 6% 상승을 했고, 시간에 3%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1,550억의 자금 조달은 굉장히 큰 호재죠. 왜? SC 제형의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는 거니까. 생산량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ADC 쪽으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한 내용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때 여기 내용 보시면 이건 과거에 했었던 매매 내용입니다. 24년도 강세를 보였을 때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단 며칠 만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화, 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강하죠.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45% 수익 구간. 그쵸? 그리고 오늘도 6%가 올랐습니다. 그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55%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할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정말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건가 그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이 됐고요. 첫날 2월 첫날 하락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알테오젠처럼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2월 달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